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이 보도가 됐어요. 뉴스토마토가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라면서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명태균 씨가 박완수 경남지사 데리고 당시는 의원이었죠. 아크로비스타에 갔고 김 여사가 명태균 씨 보고 선생님이라며 반갑게 맞이해 명태균의 영향력에 매우 놀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앞서서 대통령실이 해명한 처음에는 고위 당직자, 두 번째 국민의힘 정치인과 명태균과 같이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채널A 보도로 이 정치인이 박완수 경남지사인 게 드러났잖아요. 시점이 조금 달라요. 그때는 입당 전이었고 지금 여기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 시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점은 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그리고 박완수 경남지사 이 네 사람이 만난 건 지금 현재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만났다, 누구 소개로 만났다 이거보다는 이 네 사람이 왜 한 자리에 모였을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온 것이 처음에 2번이라 그랬었나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2번이라 그랬는데 3번이 되면 굉장히 그 신뢰성이 떨어진 데다가 4번이 되면은 완전 추락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치권이 상당히 그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이나 또는 신망을 못 얻지만 거짓말에 대한 굉장한 그 알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당선되고 나서 만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2번만 만났을까?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3번, 4번인데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박완수라는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지만 결국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나중에 강원지사 얘기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박완수 지사는 아마 명태균이 데려갔는데 명태균을 보고 너무 반가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명태균이란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활동의 지평을 상당히 느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명태균 하면 자꾸 여론조사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경남지사 때도 그렇고요. 또 서울시장 때도 그렇고요. 또 당대표 경선 때도 그렇고요. 또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도대체 그러면 여론조사와 명태균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대목은 그만큼 명태균의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영향력이라든지 역할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었다라고 추론하게끔 만드는 기사잖아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어쨌든 모든 정치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저는 대통령실의 그 해명이 곧바로 반박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그 터무니없는 엉터리 해명을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시킨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물러나게 된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 사유였는지를 떠나서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에는 탄핵에 내몰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에 참모라는 사람들도 이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뭘 감추려는 듯이 이 사실을 재구성해서 내놨다가 지금 그게 다 들통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번 만났다고 했는데 이준석 그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완수 시장하고 당시 의원하고 근데 그 이후에 김종인 대표도 그 전에 만났고 김영선 의원은 본인이 데려가 소개했다 그랬고 지금 이제 박완수 시장은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은 당선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실관계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과 어느 정도 빈도로 만났고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고 이 문제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공적인 의사결정에 어떤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혹은 공적인 의사결정에 이 사람을 개입시켜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가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한사코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우리는 관계가 별로 없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냥 대선 때 지나가면서 나도 역할했다, 나도 역할했다라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서 의혹이 더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쨌든 당선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는 계속 명태균 씨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했고 급기야 올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게 김영선 전 의원의 그 공천을 위해서 명태균 씨가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를 들어줬던 들어주지 않았던 어쨌든 그 문제에서 말을 섞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명태균 씨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도 그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실관계를 밝혀라.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려면 그 대목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근데 엉뚱한 얘기만 그것도 부정확한 사실을 통해서 하다가 결국 지금 문제를 더 키우고 있고요. 제가 이제 더불어서 더 이상한 건 지금 명태균 씨가 온갖 이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근데 대체로 보면 이분들이 평상시에 이분들과 다르게 그 명태균 씨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까지 줍니다. 오세훈 시장 심지어 내 앞에 와서 울었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명예훼손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2021년에 4월 달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최초로 만났다고 하는데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준석 대표 전부 다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도대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길래 이렇게 여권의 이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 보수 정치 민낯이 이런 건지 굉장히 좀 의아하면서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 윤핵관 이제 3인방 중에 한 분이죠. 이제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에 불출마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관계자가 명태균이 윤한홍을 정리한 거다. 실세 중에 실세를 주저앉히게 누구겠냐? 김건희 여사다. 그래서 박완수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모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흘러가는 이 박완수 경남지사로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윤한홍 의원이 원래는 이제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가 있었던 거를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 있고 있는데도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 명태균 씨가 있고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증이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좀 소설 비슷한 거를 쓰는 거에 추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치권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허풍도 떨면서.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간 비기너는 말할 것도 없고 중진 정치인들도 이것도 좀 일반화하긴 조심스러운데 귀가 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더라. 그리고 누가 가깝더라. 누가 특히 이번 정권의 특징은 여사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실제 맞는 이야기인지 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저작거리에서도 다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사와 굉장히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공유되면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윤한홍. 그 사람이 저거잖아요. 윤핵관이잖아요. 굉장히 그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을 뭐라 그럴까 등지고 네? 어떤 사람은 배신했다라는 말까지 쓰지만 등지고 윤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윤핵관의 그 권력이라는 게 특히 대통령 선거 직후에는 조선시대 표현을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리고 본인이 또 경남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강원도 지사 같은 경우도 황상무를 거의 후보로 단일화했다가 나중에 경선으로 하면서 김진태 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김영선 같은 경우도 실제로 김종양을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것도 소설이지만 윤핵관 위에는 확실히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 김건희 여사의 머리와 귀를 상당 부분 지배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 명태균이라는 명 씨는 근데 본이 어디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이게 지금 물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실제 목소리가 나와서 아 그러면 뭐 강원도는 그렇게 하고요. 나한테 잘하겠다고 무릎 꿇었으니까 뭐 지금 소문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경상남도 아 박안수에 뭐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만 할 뿐이고 추정만 할 뿐이지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례가 2가지만 나와도 정치권에서는 침소봉대가 되는데 3가지 이상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뭐 심지어는 당대표 이준석 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막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친다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긴 해요. 글쎄요, 뭐 윤한홍 의원이 상당한 실세였던 거 맞죠. 초기에 이제 윤핵관 몇 인방 이렇게 꼽혔던 분인데 경남지사 출마 의지를 가졌던 분이 돌연 당시에 이제 출마 의사를 접은 게 잘 이해는 안 돼요. 아마 대통령 뜻과 무관치는 않을 거다 이런 해석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뭐 더 중한 일을 하라고 했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냐. 근데 지금 그 내막과 관련돼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명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물증이 있거나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원이고 관계자가 당시에 그런 거였다라는 일종의 카더라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의 연장선에서 보면 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정치라는 거는 어떤 사실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해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어요. 아니 저분이 뭐 일개 컨설턴트 혹은 뭐 브로커에 가까운 분인데 내가 만약 검찰에 잡혀 들어가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둡니까? 게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길 지나가다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허언증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났잖아요. 여러 차례. 그런데다가 선거 전략과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받았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걸 가만둔다는 건 명태균 씨 말대로 자기가 20분의 1밖에 얘기 안 했다. 그 20분의 1에 나머지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명태균의 저런 어떻게 보면 좀 이 허장성세에도 대통령실이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반박을 못하는 게 아닌가. 기껏 한다는 해명이 2번밖에 안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당시는 지방선거 앞두고 당선인의 힘이 굉장히 셀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천에 당선인이 영향을 미치려면 얼마든지 미칠 수 있었고 경남지사든 강원지사든 애초에 흐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예사롭게 넘길 얘기는 아니죠. 이게 확인해야 되는데 윤한홍 의원의 저는 그래서 반론이 뭔가를 유심히 박완수 그 시장의 반론이 뭔가를 유심히 들어봤는데 자기는 정상적인 경선을 치러서 됐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만난 건 사실이냐 그런 건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짐작컨대 적어도 만난 건 사실이라는 거고 윤한홍 의원은 그냥 일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한홍 의원은 보니까 원래 명태균 씨를 경계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유세 막바지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 전이죠. 명태균 씨가 유세장에 온 걸 두고서 대통령한테 저 사람 가까이 두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윤핵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 사람 그 문제 많은 사람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아마 뭐 그 윤한홍 의원은 지금도
그 이런저런 의혹들을 일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가 윤한홍 의원이 그런 거리를 두라고 조언을 했다. 윤 대통령한테 조언을 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 해명으로 사실 나온 거예요. 네. 대선 경선 때 거리를 두라는 국민의힘 정치인의 조언을 받고 이후에 명태균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을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치인이 누구냐? 윤한홍 의원이다. 근데 윤한홍 의원을 이 의원이 경남도지사 나가고 싶어 했는데 돌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배경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뭔가 왜 주저앉혔을까에 대한 뭔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생긴 것 같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게다가 윤한홍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친윤계 의원에게도 조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친윤계 의원이 누구냐 했을 때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의원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윤 의원 측에서. 근데 또 여기서 3인방 했을 때 또 딱 떠오르는 한 분이 빠졌어요. 장제원 의원.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또 이거는 왜 그럴까?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하거든요. 윤한홍 의원이 주로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의 친소 관계는요. 네. 제가 국회에서 활동했던 시절에 권성동과 장제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가 그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박완수 지사가 적어도 명태균을 사전에 알았으니 명태균이 박완수를 데리고 아크로비스타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명태균 씨의 심리 상태가 우리가 계속 명태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금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일이죠. 이 사람 개인에게는. 그런데 이 심리 상태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구속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부부와 본인을 이렇게 엮어내는 스토리를 자꾸 이제 발설하고자 했겠죠.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느낌?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일단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전부 뭐 창원으로 몰려갔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오히려 언론인들을 선별해요. 당신하고는 그 인터뷰할 수 없고 당신 기본적으로 사람이 진지해 보이고 내 부인이 좋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얘기할 거야. 거기다 또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다는 말을 자기 SNS에만 올리면서 오히려 기자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이 사람 입에서 향후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이고 벌써 몇 년이나 된 얘기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사실과 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없어요.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 의해서 한국 정치판이 일정 정도 지금 놀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명태균은 나 지금 20분의 1만 풀었어. 더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치가 다른 나라의 현대 정치에 비해서 역사가 짧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요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야, 이렇게 되면 이 보수 정치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 1순위는 한동훈. 그다음이 유승민 의원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되치기 당하는 심지어는 홍준표 시장이 되기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정치의 어떤 그런 선수를 막론하고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글쎄요, 뭐 이게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계속 이 사안을 뭉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당의 공천이나 이런 이제 공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짙게 갖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명태균 씨 얘기를 반박하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인들도 명태균 씨가 마치 어쨌든 과대망상인 것처럼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제대로 반박을 하든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하든가 해야죠. 아니 세상에 1,000만 서울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한테 자기한테 와서 울었다 그러는데 그걸 반박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나를 갖다가 뭐 구속하려면 내가 물어보겠다.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수사기관도 저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다 우리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능멸하는 얘기입니다. 저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수사 대상이 된 내역, 그리고 지금 하려는 일종의 이제 증거인멸 행위, 그리고 일종의 대통령 부부까지 거론해 가면서 하고 있는 저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충분히 저는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거 구속 못하면 명태균의 말이 맞다는 걸 거꾸로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한민국 수사기관도 저 문제에 대해서 엄정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 정치의 그 지형이 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아직 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선을 한다든지 할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모집단이라든지 샘플링을 할 때 굉장히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샘플링을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자꾸 그 슬금슬금 이상한 말이 나와요. 스멀. 거기다 두 번째로는 이 갤럭시 폰의 등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녹음이 되고 특히 전화 내용 이렇게 녹음이 자연스럽게 제가 알기로 아이폰은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니까는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꼼짝없이 정말 이 명태균의 허언이 사실이라면 꼼짝없이 걸려든 거고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괜찮을 거야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단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돌이켜서 복기를 좀 해보면 뉴스토마토 초기 보도를 보면 사실은 명태균 씨가 2022년 5월 9일 통화에서 Y와 K를 거론하고 공간이 압박을 넣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공천 개입 의혹에 처음 보도했을 때 초기 보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Y랑 K가 누굴까? 공간이 압박 누굴까라고 따져보면 지금 이게 이제 윤한홍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공간위원장 누군가 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친윤계와 뭔가 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위주로 한 요게 뭔가 다툼이 있었다. 내지 뭐 기세가 있었다. 이런 싸움에서 당시에는 그러면 누가 가져갔냐 했을 때 명태균 씨 측이 가져간 게 맞다는 게 결과로 보여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박완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생긴 보궐선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완수 의원의 의사도 중요했겠죠. 박완수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빚을 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명태균의 지금 따르면, 뉴스토마토 기사나 주장에 따르면 네. 때문에 어쨌든 명태균 박완수가 한편이 돼서 김건희 여사를 동원해서 윤핵관들의 재보궐선거 공천 그 입김을 영향력을 누르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 뭐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종양 현 그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윤한홍 의원이랑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윤핵관들의 위세마저 누른 명태균이 굉장히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공천 관련해서 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그러니까 세비 반띵을 해주지 김영선 의원이 그 세비 반띵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뭐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빌린 돈 갚았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고 그 전화 통화 내용만 들어봐도 그 빌린 돈 갚는 정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저렇게 명태균 씨한테 휘둘렸던 이유도 또 한 번 공천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휘둘린 거 아니겠어요? 이번 총선에. 근데 그건 뜻대로 안 된 거죠. 때문에 뭐 선거법 공소시효가 어제로 만료가 됐고 더 이상 내사를 안 하고 중단했다고 합니다만 공소시효는 끝났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밝힐 건 밝혀야죠.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특검 그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 본인들이 자초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명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에 대해서 뭐 전부 다 명태균 눈치 보면서 말을 아끼고 명태균은 큰 소리 치고 나 잡아가면 이제 뭐 다 끝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정상적인 수사 방법으로 규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특검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통 이제 윤석열 정권 그러면은 그동안 윤핵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도적으로는 윤핵관이 국민적 공분에 타겟이 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명태균 사태가 심화되면 될수록 타겟은 김건희 여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에 대해서 입장을 조심스럽게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한 2번 만났다라는 얘기만 했지 여사와 만났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결정을 보면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시스템 내에는 윤핵관이 있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 외에 물밑에서 내지는 뭐 비선으로는 여사 그리고 여사 주위에 소위 이제 그 여사와 친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법사 아니면 명태균 아니면은 하여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윤핵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걸 명태균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은 단순화시키면은 그럼 이게 지금 보수 정당에게도 상당한 그런 그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김 여사 문제만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 김 여사가 잡고 있는 대상은 또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딜레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행력이 있는 데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정치적 머니버링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